그래서 어제가 아니지. 어제가 아니고, 그래서 월요일날 여기까지 하다 끝났을 거예요. 증명하고, 이제 요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얘가 그래서 리사이클의 초기 컨버전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나가는 컨버전이고, 컨버전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는 게 일단은 알아둬야 될 거고, 그리고 그냥 플로어 리액터보다는 이제 R 플러스 1만큼 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1에서 이제 그냥 들어가면 1인데 R만큼 추가돼서 들어가잖아요. 그 전체 유량이 R 플러스 1배가 돼서 앞에 곱해줘야 된다는 거.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알아두면 되고, 밑에는 똑같은데 그냥 바꿔준 거거든요, 식을. 그냥 이제 바꿔준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초기 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도 은근히 화공기사에서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은근히 화공기사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초기 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리사이클 리액터에 이제 쓰는 이유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진행시킨다고 할 때 리사이클 리액터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보통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 하면은 플러그 플로우 같은 경우는 적분 아래 면적이 되고, 요렇게 믹스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요렇게 사각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반응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할 때 에버리지 높이만큼의 이제 사각형이 된다는 거죠. 즉 확실히 반응기 면적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죠.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보통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이제 리사이클 경우가 이제 믹스드보다는 이제 CSTR보다는 확실히 부피가 줄어든다. 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뭐 많이 막 엄청 물어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리사이클에 이제 그런 반응기 부피 그런 건 한 요 정도 된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환류비에 따라서 이게 더 이거는 뭐 몇 번 강조를 앞에서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환류비가 0이면은 이제 그냥 PFR이죠. 확 붙이는 게 없으니까 여기 없으면은 그냥 PFR이랑 똑같고, 만약에 얘가 이제 무한대가 되면은 CSTR이랑 똑같다. 그런 거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기사 시험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알아둬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자동 촉매 반응인데, 사실 자동 촉매 반응은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자동 촉매 반응이라고 하는데 반응식이 그냥 요거거든요. A랑 R이랑 들어가서 R은 그냥 그대로 있고 R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할 거는 요 그래프 개형. 주로 이제 화공기사에서 이런 거 주고 자동 촉매 반응 찾으라는 문제 주로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A가 R로 변하고 이제 다시 R에서 R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반응 진행 방향에 대해서인데, 이제 반응이 이쪽으로 진행될 때, 그니까 초기에 이제 CA가 높았다가 CA가 R로 가면서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하이 A고, 반응이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1로 가는 거니까 하이 A고 이제 로우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응이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R이 없을 때고, 두 번째가 이제 약간의 R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R이 없을 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A가 일단은 R이 없을 때거든요, 밑에 그래프가. R이 없을 때, 일단 R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르사이틀리의 원리. R이 없기 때문에, R이 없으면은 A가 이제 R로 가려는 반응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겠죠. 평형에 이제 가까워지려면은.
그래서 급격하게 일어났다가 R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R이 없기 때문에 평형에 가까워지려고 급격하게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R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반응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A로 가기 위해서 반응이 근데 이거 Y축 보면 지금 알겠지만 얘는 이제 반응 속도예요. 그니까 요 점일 때 속도가 제일 큰 거고 다시 속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당연하겠지만 R이 생성이 많이 되면은 이제 르샤트리의 원리에 의해서 더 이상 이제 이쪽으로 가려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가역 반응이 아니니까 돌아가지 못하죠 다시. 그러나 여기로 가는 속도는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 르세트럼이 비슷하게 이해하면 되고 사실 가역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용을 하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R이 없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를 것이며 이제 가역 반응이 아니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어쨌든 R이 많아졌으니까 반응 속도는 떨어질 것이다. 딱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R이 없을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R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응 속도가 다시 떨어진다. 그렇게 A의 농도는 줄어든다. 그리고 만약에 R이 있으면 당연히 R이 없을 때보다는 덜 생겨야겠죠, 반응이. 근데 이제 약간의 R이에요. 약간의 R인데 약간의 R이 들어가면은 얘가 약간 촉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R이 일정 농도 이상 많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다시 A가 너무 없기 때문에 감소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 A에 로우 R이거든요. 약간의 R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의 얘는 이제 R이 아예 없는 경우고 R이 아예 없으면은 반응이 제로부터 시작하지만 R이 조금 있으면은 약간의 R 때문에 이제 반응이 최대까지 금방 간다는 거죠. 최대까지 금방 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금방 가는 만큼 금방 떨어집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저 그래프 개형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 촉매 반응이 어떤 건지 찾으시면 되거든요. 화공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내가 정말 뭐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다면은 그냥 요거 외우시면은 선택지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화공기사 진짜 별게 없는 게 여러분들이 몇 개는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선택지도 안 바뀌어요. 그냥 선택지 외워가세요. 만약에 화공기사 준비할 때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선택지를 외워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응 속도의 역수고 얘는 컨버전이니까 여기가 이제 반응이 초기 단계고 여기가 이제 최종 단계겠죠. 그쵸? 여기가 컨버전 0일 때고 여기가 이제 컨버전 거의 최대일 때 그러니까 이거도 마찬가지로 반응 속도 역수기 때문에 얘가 뒤집어진 거예요. 얘가 분수로 가면은 이제 당연히 분자 분모 관계 반대로 되잖아요. 분자가 원래 큰 게 분모로 가면 오히려 값은 작아지니까 반응 속도 최대인 게 요거죠. 분자 분모가 역수가 됐으니까 반응 속도 최대인 게 요게 되겠죠. 그쵸? 여기가 이제 반응 속도 최대인 거고. 그쵸? 여기 적혀 있네. 포인트 맥시멀라이트 이제 맞네 이거. 여기가 최대일 때고. 그러니까 처음에 쭉 내려가다가 최대치를 찍고 아래 농도가 일정 이상 많아지면은 다시 이제 반응 속도가 느려지겠죠. 사실 요거의 컨버전 버전인데 요거도 이제 R분의 1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고. 그래서 자동 촉매 반응은 그냥 대략 이런 거다. 요 반응식 하나하고 반응식 하나 그리고 그래프 개형 둘. 요거 정도 외우시면은 자동 촉매 반응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한 문제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진짜 리사이클 리액터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원래 이 프린트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해볼게요. 문제 몇 개 풀고 바로 다음 PPT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방금 봤죠, 방금? 방금 봤어요, 우리. 방금 봤어요, 방금. 저 다 바로 보이죠, 솔직히?
방금 봤기 때문에. 그쵸. 다 바로 보일 거예요. 아예 반응 속도가, 아예 컨버전이 0일 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야 되고, 아래 농도가 일정치가 된 다음에 그 일정치를 넘어서면 다시 반응 속도 느려져야 되죠. 네. 2번 정답입니다. 뭐 쉬우니까 뭐 넘어갈게요. 답 뒤에 있는데, 이거 하면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로 이 문제를 한번 네,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로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원기사에서 리사이클 리액터 문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주로 이제 리사이클 리액터에 이제 성능식을 세울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계산이 가능한가, 최적이나 이런 거를 보통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사실 적어도 답을 안 올릴까 했는데 제가 손으로 수식을 쓰는 게 더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답지를 찍어 올려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글씨가 개판이라서 좀. 오늘 9시간 못 보낼 것 같은데 오늘도 그냥 45까지 해야 될 것 같네. 7장을 다 끝내고 싶은데. 지금 다시 보기로 아마 이 부분 보면은 버퍼링 걸린 줄 알겠다. 지금 조용해가지고. 다시 보기로 봤다가 여기 버퍼링 걸렸네요 이럴 것 같은데. 누가 보면은 진짜 멘토링 하다가 자는 줄 알겠다 다들. 나도 같이 자고 있어. 조용. 아
불쌍해. 아, 근데 시간을 제가 한 4분 정도 드렸는데, 아직 다 못 푸신 건가요? 그쵸. 리사이클 이거 처음인데 4분 만에 하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공기사를 본다 하면은 한 이거 2분이나 3분 안에 다 푸셔야 돼요. 아니면 찍던가 그냥. 답지 보고 풀었어요. 아, 답지 괜히 올렸나. 아. 그럼 뭐 답지 보고 푼 친구 있다니까 볼게요, 그냥. 사실 답지까지도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위에서 했던 리사이클 요식 하나만 알면은, 요식만 그냥 가지고 오면은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쵸? 초기 컨버전 그러면은 여기에 의해서 다 구해질 거고, 나중 컨버전 뭐, 나중 컨버전 주어져 있지 않나, 문제에서? 출구 농도 이거잖아요. 초기 농도 이거고. 신몰에서 5몰 됐으니까 컨버전 0.5네. 그쵸? 나중 컨버전 0.5고, 반응물의 공급 속도 요거고. 최적은 얼마인가 이제 구하라는데 순환비도 주어져 있네요. 순환비 3, R3 해서 이제 다 때려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좌변은 이제 요건데 구해야 되는 게 얘고 구해야 되는 게 V고 얘도 공급 속도 주어져 있었죠? 공급 속도 10몰 per sec. F죠 이게. 그래서 요런 거를 다 넣어 주시면은 이제 적분 이런 거 다 넣어서 적분하면은 풀린단 말이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화공기사는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네 그냥 요렇게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거도 리사이클 리액터 중에서는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를 하나 하고 끝내야지. 자, 요 문제만 하고 그러면 넘어갈게요. 아예 답이 없는 거 하나 해야겠다. 이거도 많이 봤죠. 아까. 이거는 쉽잖아요. 근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도 상식적으로 근데 답이 바로 보이거든요. 약간. 얘는 이제 답이 없어요. 근데 얘는 눈으로만도 풀 수 있는 문제. 어렵지 않아요.
답이 없으니까 오답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딱 보시고 보통은 한 진짜 0.5초 만에 눈으로 스캔을 하고 1초에 답을 딱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데서 시간 줄여야 돼요. 이런 데서 학원기사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그냥 0.5초 만에 망설임 없이 선택지를 읽고 1초에 답을 딱 고르고 2초에 넘겨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돼요. 진짜. 일단은 다들 답이 많이 틀리네. 자, 바로 갈게요. 그냥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이거 하고 실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구하라 그랬죠. 일단은 여길 구하라 했는데 농도 관계를 딱 봐도 얘가 R만큼 이제 환류가 되니까 뭔가 여기다가 R을 곱해줘야지 양론비가 맞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얘도 들어가니까 얘를 더해줘야 되는 느낌 해서 다들 3번을 찍었는데 이거 답 아니에요. 농도가 여기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당연히 뭐죠? 얘네를 평균을 해줘야죠. 평균. 왜냐면은 R과 요거는 유량이지 환류 B고 환류되는 B고 얘도 B니까 전체 유량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R분의 1로 평균 내줘야 돼요. 얘네를. 그 답이 1번이에요. 왜냐면 전체 유량이 R분의 1이 되니까. R분의 1이란다. R 플러스 1이 되니까 전체 들어가는 양이. 그럼 R 플러스 1로 평균을 내줘야지. 앞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거도. 양론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죠? 많이 했죠, 이것도. 답 1번이고.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 제가 여기 나온다는 거. 사실 설명을 안 드렸지만, 아까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게 요거예요. 사실 설명 안 드렸지만 요겁니다. 농도로 나타낼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저거였어요. 저거 묻는 문제였어요. 눈으로 후다닥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저걸 증명을 따로 안 해줬어요. 그냥 딱 봐도 보이니까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얘가. 그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6으로. 와, 여러분 벌써 6일차예요. 멘토링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끝나요, 우리. 와.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여러분들 연구실이 이제 대충 발표가 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 15분 정도만 서론을 하고 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제 7장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6장까지는 우리가 반응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6장까지는 우리가 반응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7장은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반응기 안에서 반응이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A가 R이 되고 S가 되는 복합 반응이죠. 일종 복합 반응이라고 그러죠. 시리즈든 패러레이든 복합 반응, 발음 왜 이렇게 어렵냐. 복합 반응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목적 반응물이라 그러고 한국어로. 얘는 뭐 목적 반응은 반대말이겠지 뭐. 얘는 주로 목적 반응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발음이 다 어렵네. 목적 반응물. 자,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있고 원하지 않는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우리는 S가 생성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얘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우리는 A란 반응을 넣었는데 얘는 돈이 되고 얘는 돈이 안 돼. 그럼 우리는 돈이 되는 걸 따라야지. 그죠? 돈이 되는 애를 더 많이 반응을 시켜야 한다. 더 많이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 화학공학과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돈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야 돼요, 공대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얘가 더 많이 생성이 되는지, 어떤 조건일 때 어떻게 반응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뭐든지 반응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거 다 알죠? 다 알죠? 넘어갈게요. 다 알죠?
이거 뭐 1장에서부터 가장 기본이에요 하면서 계속 했던 거니까. 생성물이기 때문에 플러스고 뭐 안 할게요. 그리고 요거만 알아둡시다. 나중에 뒤에 가서 헷갈리지 않게. 이때 A의 농도를 A1이라고 하고 A1 2차 반응, 그리고 이때 농도를 A 2차 반응, A 1차, 2차라고 할게요. 요것만 이제 헷갈릴까봐 뒤에서 이제 A1, A2 왜 나왔냐 이거 안 짚고 넘어가면 이 얘기 나올 것 같아서 A1, A2가 각 반응에 대해서 A1차, A2, 2차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요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반응식의 비율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별거 없고 1번 이거 EA식에서 2B식 나눠준 거거든요. EA식에서 2B식 나눠주면은 요거 이렇게 쫙 되면은 얘 분수되는데 CAA1 마이너스 CAA 마이너스 한다. 나누기는 CA의 A1 마이너스 A2 되는 거 지수법칙 다들 알죠? 중학교 때 우리 지수법칙 많이 했잖아요. 다 알죠? 혹시 다 아는데 갑자기 넘어가면은 혹시 왜 이렇게나 해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지수법칙 한번 그냥 되짚어보고 요렇게 돼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R이 목적 생성물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 반응이 R이 더 많이 갈지 S가 더 많이 갈지 결정하는 건 결국 A1과 A2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얘네도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얘네는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반응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얘네를 조작하는 방법은 딱 하나. 아니 딱 하나가 아니구나. 촉매 및 온도죠. 얘네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촉매와 온도예요. 하지만 얘네를 조작한다고 해서 얘네가 달라지냐 그거는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연력학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연력학적인 반응 속도가 이제 연력학적인 반응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있죠, 막 그런 거. 그게 연력학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론적인 반응 속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온도에 의해서 보통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이제 높아지죠. 보통 그런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반응공학적인 얘기고 요런 거죠. 차수 같은 거. 주로 이제 영향을 주는 애들. 차수, 반응 차수.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차수가 달라요. 일단 얘네는 그냥 상수로 놓는 거예요. 반응 조건 똑같으면은 그냥 K는 변하지 않는다고 상수로 놓고 왜냐면은 어차피 A를 변화시키는 촉매나 이런 게 그냥 다 똑같은 걸 때려 넣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한 반응기 안에 A를 넣고 온도, 촉매 그냥 다 넣어요. 그러면 어차피 R로 가든 S로 가든 갈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은 변화가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A1과 A2거든요. 어떻게 바꾸냐? 차수는 정해져 있어요. A1과 A2의 값을 바꾸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반응기를 바꿔서 A1과 A2의 그런 효과를 조금 더 나게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뭐 이제 고차 반응일 때는 반응기 어떤 게 좋고 저차 반응일 땐 반응기 어떤 게 좋다.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고차 반응일 때는 어떤 반응기를 써야 유리하고 저차 반응일 때는 어떤 걸 써야 유리한지 막 이제 많이 했었죠. n이 1보다 클 때, n이 1보다 작을 때 막 해서 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선 조금 다른 게 이제 A1이 A2보다 반응 차수가 높으면은 요거를 따라가는 거죠. 왜? 우리가 원하는 거는 A2보다 훨씬 더 고차 반응이니까요. 그럼 고차 반응기 조건에 맞게 설계를 해주면은 R이 더 많이 생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 반응물이 A1이죠. 목적 반응 차수. 반응 차수죠, 얘는. 목적 반응물이 R이고
차수가 A1이에요. 반대로 목적 반응물이 S고 차수가 A2인데 얘네가 이제 패러렐로 진행된다 가정을 합시다. 아까처럼.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얘죠. 근데 if A1의 차수가 더 높다면은 반응기를 어떻게 조금 더 고차 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기로 설계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R이 좀 더 많이 생성돼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면은 만약에 반대인데 목적물이에요. 그러면은 좀 더 저차 반응이 유리한 반응기, 그러니까 농도를 낮게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반응기로 설계를 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을 그냥 응용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6장에서 다 한 내용이고 이제는 그거예요. 절대적인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누가 원하는 반응이 고차냐 저차냐를 따져가는 거예요. 이제 절대적인 1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상대적인 두 반응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고차인 게 우리가 원하는 거면은 고차 반응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조금 더 저차 반응을 원하면은 저차 반응기에 맞게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서로는. 그리고 이게 화공기에서도 꽤 많이 물어봐요. 이거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반응기뿐만 아니라 반응기도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입류량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아까는 이제 A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입류량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일 때예요. 입류량을 변화시키는 거는 반응이 A와 B가 모두 관여할 때 이때도 A1과 A2의 차수가 다를 수 있죠. 이때도.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반응물이 A가 많아야지 더 잘 일어난다면은 A가 고차일 때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 생성물이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공기사 문제를 예를 들면 훨씬 더 쉬운데 그냥 하나를 제가 예를 들게요. 만약에 이런 반응이 있어요. A의 3승이고 B의 1승이면 R이 생성되고 A의 0.5승이고 B의 2승이면 S가 생성돼요. 이런 반응이 있다 칩시다. 얘네는 이제 이거도 이제 AB에 대한 AB에 대한 패러렐 반응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R이에요. 자, 여러분들 감이 오나요? 이거 물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R이에요. S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A를 많이 넣어야 할까요? B를 많이 넣어야 할까요? 이거는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A를 많이 넣어야 될까요? B를 많이 넣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S가 아니라 R이라는 거. A를 많이 넣어야 될까요? B를 많이 넣어야 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A를 많이 넣어야 될까요? 여기서 B를 많이 넣어야 될까요? 네, 답은 당연히 A입니다. 왜냐하면은 A의 반응 차수가 클수록 R이 생성이 잘 된다는 거는 A의 농도를 높게 유지하면 R이 잘 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뭐냐?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이 다 뭐냐 하면은 A와 B를 조절하는 다 그런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제 A와 B를 조절하는지. 자,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화공기사에 물어보기 때문이죠. 항상 그렇듯 화공기사에 물어봅니다. 첫 번째 그림 딱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얘네는 A와 B의 농도가 둘 다 높게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A와 B를 둘 다 높게 넣는 방법. 그냥 반응기에 똑같은 양 때려 부으면 돼요. 그냥 시작부터. A와 B를 똑같은 양을 부어버리면 돼요. 반응 시작 전부터. 두 번째, 마찬가지로 둘 다 낮게 넣어주는 방법인데 얘는 좀 그냥 진하게 넣는 거면은 얘는 똑같은 양을 그냥 약하게 넣는 거예요. 그냥 얘는 사실 그림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얘는 그냥 한 번에 많이 넣는 거고 얘는 그냥 둘 다 조금 넣는 거고. 근데 그림에서는 얘는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가장 변별력을 가르는 게 여기서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A는 이제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데 B 같은 경우가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들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B가 한 번에 들어가고 A가 찔끔찔끔 될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는
진하게 확 들어가는데 B는 이제 갈라지는 거죠. 찔끔. 그래서 A가 높고 B가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는 한 번에 들어가요. 그쵸? A는 한 번에 들어가는데 B는 찔끔, 한 번 건너서 찔끔, 한 번 건너서 찔끔 들어가는 그림이거든요. 사실 기호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그림이랍니다. 그래서 요런 거 구분하시는 거. 얘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아마 주어질 거고. 보통 이제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A나 B 둘 중 하나가 높은 경우 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요런 그림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웬만하면 보고 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붙는 그림. 사실 이게 좀 더 명확하죠. 아니 이건 딱 봐도 하이잖아. 콸콸콸 들어가잖아.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미네랄 정수기 꿀꿀꿀 그거 콸콸콸콸 뭐 광고 있던데 뭐 미네랄 정수기 뭐 그런 거 콸콸콸콸 들어가죠. 얘는 아주 그냥 나이지리아 폭포예요. 얘는 그냥 아주 콸콸콸 들어가요. 근데 얘는 이제 뭐지? 이거 비유하자면은 어 그냥 막 이제 여러분들 목말라서 물 마시는데 이제 물 마지막에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거?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어쨌든 얘는 이제 막 콸콸콸 붓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이고 얘는 이제 찔끔찔끔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로우해요. 드립 커피. 아 맞네. 커피 드립 맞네. 커피 드랍 맞아. 커피 이제 찔끔찔끔 떨어지는 거. 와 군대에서 그거 했었는데 진짜 아, 커피 내리는 것만 힘들어. 그 겉에서부터 뿌려야지 맛있다면서요 커피가. 막 커피 드랍할 때 깔때기 요렇게 놓고 커피 안에 넣고 거름종이 있으면은 물을 겉에서부터 요렇게 따라 주어야지 뭐 커피가 맛있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면서 아 군대에서 그런 취사병 하면서 쓸데없는 것까지 같이 배워가지고 어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쵸 정말 취사병을 하면서 알쓸신잡이 많이 늘었어요. 별 요리를 다 할 줄 알아요 진짜. 커피까지 저 진짜 군대에서 에스프레소 막 까라멜 마키아또 그 다음에 뭐 진짜 뭐 저는 커피 못 마시거든요. 카페인 몸에 좀 안 받아가지고 그냥 약물류가 다 안 맞는 것 같아. 술도 못 마시고 카페인도 못 마시는데 진짜 향으로 커피를 만들었어요. 군대에서 만들라 그래가지고 향으로 전 못 마시니까 맛을 향으로 향 맡아가면서 진짜 커피 구분해가지고 에스프레소 내리고 뭐 이제 카페 라떼는 말이야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에스프레소 내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군대에서. 갑자기 그 드립커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추억이 돋네. 어쨌든 얘는 이제 찔끔찔끔 내리는 그런 거고 얘는 이제 그냥 A가 먼저 하이해요. B를 이제 찔끔찔끔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얘기가 나왔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원래 따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군대에서 이제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뭐 복학하고 뭐 여러 가지 정신 없어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 못했고 지금은 커피 안 내리다 보니까 그 냄새 맡는 감이 좀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요리할 때 후각에 좀 많이 의지 많이 하거든요. 후각에. 코가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이제 어느 타이밍을 냄새 맡고 어느 타이밍이 제일 맛있을지 그런 거를 조금 후각으로 잡아요. 저는 약간 요리 스타일이 언제가 적당하게 잘 익었다 이런 거를. 커피도 마찬가지로 좀 후각으로 제가 많이 했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림 학원기사도 이렇게 나오죠. 똑같아요. 요거 둘 다 하이고 둘 다 로우고 이거 아까 봤던 그림인데 그냥 화공기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와 그쵸?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제가? 원하는 목적 반응물에 대해서 이제 조절하는 방법. 이번에는 심지어 A, B 두 개일 때 RS 나누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아까 저처럼 이렇게 반응식을 따로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가 정말 조금 많이 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두식을 따로 주느냐 아니면은 기호로 통으로 주고 이런 조건으로 주느냐가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면은 둘을 따로 줘요. 이 A, B의 구체적인 숫자를 두고 식 두 개를 따로 줍니다.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이렇게 통으로 주고 얘를 줘요. 그리고 얘를 찾으랍니다. 얘를 주고 얘를 찾으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반응일 경우에 CA10에 둘 다 높아야 되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제일 높은 그림 이런 거 찾으면 되고 둘 다 낮아야 된다. 그럼 찔끔찔끔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제 10분을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